안녕하세요. 외국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한국의 관용어 123개를 모아 소개합니다. 관용어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해서 원래 단어들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한 나라에서 오랫동안 습관으로 굳어진 표현이기 때문에 처음 관용어를 접하는 외국인들은 그 뜻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한국어에는 관용어가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사람의 몸과 관련된 관용어가 많습니다. 관용어는 일반적으로 공식 보고서나 논문에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대화나 문학작품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유학을 준비하거나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통과해야 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에서도 조금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관용어를 신체 부위별로 나눠 대표적인 사례와 의미 그리고 예문을 제시합니다. 매일 조금씩 배워가면서 한국 관용어에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입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리를 내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 입을 맞추자 라고 말하면 설마 키스 얘기인가 하며 당황할 수 있습니다. 입과 관련된 한국의 관용어를 살펴봅시다. 입을 맞추다. 여러 사람이 똑같이 말하기로 약속하다. 오빠와 나는 아버지에게 성적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입을 맞추기로 했다. 입을 모으다. 여러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 똑같이 말하다. 학생들은 강 교수님의 수업이 가장 재미있고 유익하다고 입을 모았다. 입을 씻다. 입을 닫다. 혼자서 이익을 챙기고 모른 척하다. 사장님이 이번 일이 성사되면 보너스를 준다고 했는데 아무 말이 없네. 꽤 큰 돈을 벌었을 텐데. 설마 싹 입을 닫지는 않겠지? 입만 살다.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말만 잘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 모두 책임질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 입만 아프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다. 여보, 지수 여행 못 가게 얘기 좀 해요. 말하면 뭐해? 어차피 제 마음대로 할 건데. 입만 아프지. 입에 거미줄 치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군다. 과장님, 회사가 망하면 앞으로 뭐 먹고 살아요? 뭐 먹고 살긴? 입에 거미줄 치기 전에 뭐라도 일을 찾아야지. 입에 개거품을 물다. 몹시 화가 나서 흥분하여 큰 소리로 말하다. 젊은 청년은 어른에게 대든다고 야단을 치는 노인에게 입에 개거품을 물고 대들었다. 입에 달고 다니다. 입에 달고 살다.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거나 계속 반복하다. 우리 언니는 일이 많아서 항상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입에 달고 다니다. 입에 달고 살다. 어떤 음식을 거의 매일 먹다. 초콜릿 좀 드실래요? 또 초콜릿이니? 아주 입에 달고 다니는구나. 입에 달라붙다. 음식이 아주 맛있다.
승규 엄마가 만든 음식 먹어봤어. 응. 음식이 아주 입에 달라붙는 게 요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 입에 담다. 입 밖에 내어 말을 하다. 김 부장님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대. 그런 말은 2번 다시 입에 담지도 마. 입에 대다. 음식을 먹거나 마시다. 남편은 새해부터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 입에 발린 소리. 마음에 없이 거짓으로 하는 말.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 너도 알지? 입에 발린 소리 좀 그만해. 입에 붙다. 자주 말하여 습관이 되다. 학교에 다니기 싫다는 말이 입에 붙어서 큰일이야. 그래. 너 하루도 그 말을 안 하는 날이 없는 것 같더라. 입에 붙이다. 다른 사람과 음식을 나누어 먹다. 치킨 한 마리 사갈까? 3마리는 사야지. 어른이 10명인데 한 마리 가지고 누구 입에 붙여. 입에 침이 마르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자랑하기 위하여 말을 많이 하다. 정말 우리 딸 같은 효녀가 어디에 또 있겠어요? 아이고. 딸 자랑하느라고 입에 침이 마르네. 입에 혀 같다. 남의 마음을 매우 잘 헤아려 그대로 해주다. 과장님은 너무 김대리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입에 혀 같이? 과장님 마음에 쏙 들게 일하는데? 당연히 좋아하지. 입에 풀칠하다. 매우 가난하게 살다. 할머니는 빈 병과 신문을 모아 번 돈으로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산다. 입이 가볍다. 입이 싸다. 말이 많고 비밀을 잘 지키지 않다. 너는 너무 입이 가벼워서 큰일이야. 난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줄 알고 얘기했지. 입이 무겁다. 말이 많지 않고 비밀을 잘 지키다. 이 얘기는 회사 기밀이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게. 제가 입이 무거우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입이 간지럽다. 어떤 이야기나 비밀을 몹시 말하고 싶다. 이 대리는 입이 간지러워서 도저히 못 참겠다면서 동료들에게 인사이동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입이 귀밑까지 찢어지다. 매우 기뻐서 입을 크게 벌리고 웃다. 나 전교에서 1등해서 엄마한테 컴퓨터 선물 받았다. 아주 입이 귀밑까지 찢어지는구나. 입이 달다. 입맛이 돌고 음식이 맛있다. 너 요즘 진짜 잘 먹는다. 입이 달아서 뭘 먹어도 맛있거든. 입이 떨어지다. 말을 하기 시작하다. 용의자는 좀 입이 떨어졌어. 네. 조금 전부터 대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입이 마르다. 같은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하다. 선배님, 보고서 파일이 갑자기 안 열려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데 저장을 해두라고 입이 마르게 얘기했잖아.
입이 짧다. 못 먹거나 싫어하는 음식이 많고 적게 먹다. 제가 고기하고 해산물을 잘 못 먹어요. 그렇게 입이 짧으니까 살이 안 찌지. 여기까지 입과 관련된 한국의 관용어였습니다. 눈은 사물을 볼 수 있는 감각기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아이가 자꾸 눈에 밝혀 라고 말하면 그 아이가 너의 눈을 밟았어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과 관련된 한국의 관용어를 살펴봅시다. 눈 깜짝할 사이. 매우 짧은 순간. 아이는 배가 많이 고팠던지 눈 깜짝할 사이에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웠다. 눈 둘 곳을 모르다. 일이 돌아가는 형편을 잘 모르거나 어색하여 눈길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다. 지수는 낮 뜨거운 장면을 보자 눈 둘 곳을 몰라 당황해 하였다. 눈 딱 감다. 더 이상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다. 민준이는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비싼 최신형 자동차를 구입했다. 눈 딱 감다. 남의 잘못을 보고도 못 본 체하다. 이번 한 번만 그냥 눈 딱 감고 넘어가는 거야. 응. 내 실수를 덮어줘서 정말 고마워. 다시는 이런 실수 저지르지 않을게. 눈 뜨고 볼 수 없다. 눈앞의 광경이 비참하고 끔찍하거나 매우 민망하여 참아 볼 수 없다. 간호병은 전쟁터의 끔찍한 상황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다. 눈 밖에 나다. 믿음을 잃고 미움을 받게 되다. 김대리는 잦은 지각으로 윗사람들의 눈 밖에 나 버렸다. 눈 하나 깜짝 안 하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보통 때와 같이 행동하거나 대하다. 지수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해서 그게 거짓말인지도 잘 몰랐다. 눈을 까디집다. 놀라거나 누군가를 위협하려고 눈을 크게 뜨다. 잔뜩 화가 난 아주머니가 눈을 까디집고 덤벼들었다. 눈을 맞추다. 서로 눈을 마주 보다. 남편은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내와 눈을 맞추었다. 눈을 밝히다. 무엇을 찾으려고 매우 집중하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눈을 밝히며 온 동네를 뛰어다녔다. 눈을 붙이다. 잠을 자다. 한동안 잠을 설치던 어머니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이셨다. 눈이 맞다. 남녀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통하다. 옆집 아가씨가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서 멀리 달아나 버렸다. 눈이 벌겋다. 자기 이익만 찾는 데에 몹시 열중하다. 승규는 상대의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눈이 벌겋게 된 채 돌아다니고 있다. 눈이 삐다. 어떤 분명한 일이나 상황을 잘못 보거나 판단하다. 내가 잠시 눈이 삐었었나 봐. 그런 이상한 녀석을 좋아했었다니. 그래, 그 남자는 정말 이상했어. 앞으로 정말 좋은 사람 만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매우 귀엽다. 어머니에게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다. 눈에 밝히다. 잊히지 않고 자꾸 떠오르고 생각이 나다.
어머니는 어린 딸의 모습이 눈에 밝혀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일이나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하다. 후배가 술에 취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지 선배에게 막말을 해댔다. 눈에 불을 켜다. 몹시 욕심을 내거나 관심을 가지다. 구두쇠는 돈을 모을 수 있는 일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다. 눈에 있다. 여러 번 보아서 익숙하다. 저 사람은 누구지? 눈에 익은 얼굴인데 이름을 잘 모르겠네.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야. 눈에 차다. 만족하게 마음에 들다. 언니는 만나는 남자들이 영 눈에 차지 않는지 번번이 퇴짜를 놓았다. 눈에 흙이 들어가다. 죽어서 땅에 묻히다. 아버지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딸의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눈을 의심하다. 잘못 보지 않았나 하여 믿지 않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다. 지수가 몰라보게 예뻐졌더라. 처음에 걔를 봤을 때는 지수가 아닌 줄 알았어. 그러게 말이야. 나도 처음에는 내 눈을 의심했다니까. 눈이 낮다. 보는 수준이 높지 않다. 그는 눈이 낮아서 웬만한 여자는 다 예뻐 보인다고 말했다. 눈이 높다. 보는 수준이 높다. 그녀는 남자를 보는 눈이 높아서 웬만한 남자는 성에 차지 않는다. 눈이 동그래지다. 몹시 놀라거나 이상하여 눈이 크고 동그랗게 되다. 지수는 해외로 멀리 떠났다던 친구가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눈이 동그래졌다. 눈이 뚫어지게. 움직이지 않고 한 곳을 똑바로 바라보는 모양. 학생은 수학 문제를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았지만 이 문제를 풀 방법을 알 수 없었다.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 매우 안타깝게 오랫동안 기다리다. 어머니는 밤이 늦도록 귀가하지 않은 딸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셨다. 여기까지 눈과 관련된 한국의 관용어였습니다. 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감각기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귀에 못이 박혔어 라고 말하면 그럼 큰일이잖아 하고 놀랄 수 있습니다. 귀와 관련된 한국의 관용어를 살펴봅시다. 귀가 따갑다. 소리가 날카롭고 커서 듣기에 괴롭다. 냇가의 개구리들이 귀 따갑게 울어댄다. 귀가 따갑다. 너무 많이 들어서 또 듣기가 싫다. 그의 잔소리는 너무 심해서 이제 귀가 따가울 정도였다. 귀가 아프다. 너무 많이 들어서 또 듣기가 싫다. 엄마의 잔소리는 귀가 아플 정도로 들어서 거의 외울 지경이다. 귀를 기울이다. 남의 말이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듣다. 민준이의 흥미로운 이야기에 친구들이 잠잠히 귀를 기울였다. 귀에 있다. 어떤 말이나 소리를 자주 들어서 익숙하다. 기차 소리도 이제 귀에 익어서 시끄러운지 모르겠다. 귀가 간지럽다. 귀가 가렵다. 남이 자기에 관한 말을 하는 것 같다. 누가 내 욕을 하는지
나는 귀가 간지러웠다. 귀가 뚫리다. 외국어를 알아듣게 되다. 집중적으로 한국어 듣기 공부를 하니 이제 귀가 뚫리는 것 같다. 귀가 얇다. 남의 말이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다. 귀가 얇은 지수는 장사꾼의 장사 속에 또 넘어가서 엉뚱한 물건을 사왔다. 귀를 의심하다.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서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다. 그 구두쇠가 선뜻 큰 돈을 구워주겠다는 말에 나는 내 귀를 의심하였다. 귀에 거슬리다. 어떤 말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아서 기분이 좋지 않다. 지수는 친구의 불평이 귀에 거슬려서 짜증이 일었다. 귀에 들어가다. 어떤 소식이 누구에게 알려지다. 정말 내가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야. 응? 이 일이 우리 아버지 귀에 들어가는 날에는 나 정말 집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귀에 딱지가 않다. 어떤 말을 너무 많이 듣다. 선생님의 공부하라는 말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다. 귀에 못이 박히다. 어떤 말을 너무 많이 듣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이야기인데도 그 선배는 늘 군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 귓등으로 듣다. 남이 하는 말을 성의 없이 대충 듣다. 저 사람은 나의 설명을 귓등으로 들었는지 아직도 지하철역을 못 찾고 헤매고 있었다. 귓등으로도 안 듣다. 남이 하는 말을 성의 없이 대충 듣다. 아내는 조심해서 운전을 하라는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결국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다. 여기까지 귀와 관련된 한국의 관용어였습니다. 코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감각기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코가 납작해졌어 라고 말하면 그럼 코가 아프겠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와 관련된 한국의 관용어를 살펴봅시다. 코 묻은 돈. 아이가 가진 적은 돈. 이 목도리 새로 샀어요. 손자가 얼마 전에 코 묻은 돈을 모아 사왔더라고요. 코가 꿰이다. 약점을 잡혀 구속을 받다. 그분 요즘 아들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면서요. 병역 의혹에 코가 꿰어 말이 많대요. 코가 납작해지다. 몹시 무안을 당하거나 기가 죽다. 너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오늘 경기에서 내가 압승을 거두어서 승규 코가 납작해졌거든. 코가 땅에 닿다. 정중하게 머리를 깊이 숙이다. 코가 땅에 닿도록 인사하는 저 사람은 누구야?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를 부탁하러 온 사람인 것 같아. 코가 비뚤어지도록. 몹시 취할 정도로.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찍 쉬어야겠어요. 코가 비뚤어지도록 술을 마시니 몸이 남아나질 않지. 코를 빠뜨리다. 다 되어가는 일을 망치다. 다 된 일에 코를 빠뜨리자는 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니까 오해하지 마.
코를 찌르다. 냄새가 심하게 나다. 숨을 못 쉬겠어. 그러게.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코를 쳐들다. 우쭐거리며 잘난 체하다. 승규가 이번 시험에서 1등을 했다며? 응. 그래서 그런지 코를 쳐들고 다니더라. 콧대가 높다. 잘난 체하고 뽐내는 태도가 있다. 유명한 연예인이 된 지수는 도도하고 콧대가 높았다. 여기까지 코와 관련된 한국의 관용어였습니다. 손은 무엇을 만지거나 잡을 때 사용하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사람은 손이 매워 라고 말하면 손에서 매운맛이 난다는 뜻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손과 관련된 한국의 관용어를 살펴봅시다. 손이 가다. 어떠한 일에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데에는 어린아이를 기르는 것처럼 손이 간다. 손을 끊다. 맺고 있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다. 이제는 그도 마음을 잡고 노름에서 손을 끊었다. 손을 나누다. 일을 여럿이 나누어 하다. 많은 일도 손을 나누어 하면 금방 끝낼 수 있다. 손을 놓다. 손을 떼다. 손을 털다.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잠시 멈추다. 정부는 예산 문제에 부딪혀서 추진하던 사업마저 손을 놓아버렸다. 손에 땀을 쥐다.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 마음이 매우 긴장되다. 그 공포 영화는 충격적인 결말에 이르기까지 계속 손에 땀을 쥐게 한다. 손을 보다. 문제가 생긴 물건을 고치다. 기사님, 이 청소기가 고장이 났는데 손을 봐주실래요? 네, 바로 고쳐드리겠습니다. 손을 보다. 혼내주다. 유민아, 너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다 말해. 내가 손을 봐줄게. 오빠 덕분에 마음이 든든해. 손을 쓰다. 어떠한 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다. 소방관들이 미처 손을 쓸 겨를도 없이 산불이 빠르게 번졌다. 손이 맵다. 손으로 살짝 때려도 몹시 아프다. 내 여동생은 어찌나 손이 매운지 맞은 자리가 계속 얼얼하게 아팠다. 손이 맵다. 일하는 것이 야무지고 완벽하다. 신입사원 유민 씨는 손이 매워서 맡은 일을 끝까지 확실하게 잘 처리한다. 손이 여물다. 일하는 것이 빈틈없고 매우 꼼꼼하다. 이모는 예쁘고 착하고 손도 여문데 왜 아직도 시집을 못 갔어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야. 손이 작다. 돈이나 물건을 매우 조금씩 쓰다. 여보, 어머니 칠순 잔치에 이 정도 비용이면 될까요? 부잣집 큰며느리가 그렇게 손이 작으면 어떻게 해요? 2배로 씁시다. 손이 크다. 돈이나 물건을 매우 넉넉하게 쓰다. 손이 크신 어머니는 친구들이 오면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주셨다. 손에 장을 지지다.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혹은 안 하겠다고 강조하다. 제 말이 거짓말이라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손을 졌다. 어떠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제안을 거절하다. 회사 확장 계획에 대해 대부분의 간부들이 손을 저었다. 여기까지 손과 관련된 한국의 관용어였습니다. 발은 다리의 맨 끝부분을 말하죠. 그런데 누군가 너 발이 참 넓다 라고 말하면 내 발이 많이 넓어 보이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발과 관련된 한국의 관용어를 살펴봅시다. 발을 구르다. 매우 안타까워하거나 다급해하다. 뜻밖의 사고에 학생들이 발을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발을 끊다. 왕래를 끊거나 관계를 끊다. 요즘 지수 소식 들은 거 있니? 아니, 걔랑 발을 끊고 산 지 10년도 넘었어? 발을 디디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들어가거나 어떤 일에 참여하다. 내가 사회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것은 20살 때였다. 발을 뻗고 자다. 더 이상 아무런 걱정이 없이 마음 편한 상태로 자다. 그녀는 비밀이 혹시라도 새어나갈까 걱정이 되어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었다. 발이 넓다. 친하게 지내거나 아는 사람이 많다. 그는 회사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발이 넓었다. 발로 뛰다. 어떤 일을 몸소 열심히 하다. 기자들이 사건 현장에서 발로 뛰었다. 발목을 잡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방해하다. 어머니는 집을 나가려는 형의 발목을 잡았다. 발의 차이다. 여기저기 흔하게 있다. 여기는 어딜 가나 자판기가 있네. 응? 돌아다니다 보면 발에 차이는 것이 자판기야. 발이 닳다. 어떤 곳에 매우 자주 다니거나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다. 영업사원인 그는 날마다 발이 닳도록 고객들을 찾아다녔다. 발이 뜸하다. 자주 다니던 곳에 한동안 자주 가지 않다. 너 전에는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더니 요즘은 왜 이리 발이 뜸해? 내가 요즘에 바빠서 좀처럼 시간이 안 나네. 발이 손이 되도록 빌다.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무리 발이 손이 되도록 빌어도 난 널 용서해 줄 생각이 없어. 발이 저리다. 잘못한 게 있어서 마음이 불안하거나 편하지 않다. 도자기를 깨뜨린 사람이 누구냐는 할아버지의 호통에 지수는 발이 저렸다. 손발이 맞다. 함께 일을 하는데 마음이나 행동 방식 따위가 서로 맞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손발이 맞아 집안이 화목하다. 손발이 따로 놀다. 함께 일을 하는데 마음이나 의견, 행동 등이 서로 맞지 않다. 회사의 부원들끼리 손발이 따로 놀아
계약을 망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여기까지 발과 관련된 한국의 관용어였습니다. 내장은 우리 몸속의 여러 장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누군가 너 간이 부었구나 라고 말하면 내 간이 부었다고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장과 관련된 한국의 관용어를 살펴봅시다. 간이 떨어지다. 순간적으로 몹시 놀라다. 한밤중에 무언가 쾅 하는 소리에 나는 간이 떨어질 뻔했다. 간이 붓다. 간이 크다. 겁 없이 대담해져서 분수 이상의 말이나 행동을 하다. 그가 부장님 앞에서도 말대꾸를 하는 것을 보니 제대로 간이 부었다. 간에 기별도 안 가다. 먹은 것이 너무 적어. 먹으나 마나하다. 이거 먹고는 간에 기별도 안 가겠다. 간이 콩알만해지다. 간이 떨어지다. 몹시 두려워지거나 무서워지다. 행여나 내가 걸릴까봐 간이 콩알만해졌다. 간담이 서늘하다. 몹시 놀라서 섬뜩하다. 나는 그의 잔인한 행동에 간담이 서늘했다. 등골을 빨아먹다. 재산 따위를 착취하거나 농락하여 빼앗아 먹다. 관료가 사리사욕을 위해 농민들의 등골을 빨아먹는 일이 잦아졌다. 등골이 빠지다.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몹시 힘이 들다. 공사장에서 등골이 빠지게 일을 해도 식구들 먹여 살리기가 힘들다. 등골이 서늘하다. 등골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매우 놀라거나 두렵다. 김 씨는 도둑질을 한 후에 경찰차만 봐도 등골이 서늘했다. 비위가 상하다. 냄새가 강하거나 비려 금방 토할 듯하다. 나는 부둣가에서 올라오는 생선 비린내에 비위가 상하여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비위가 상하다. 마음에 들지 않고 기분이 나쁘다.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승규의 말에 민주는 비위가 상했다. 비위를 맞추다. 다른 사람의 심정을 만족스럽게 하다. 김 비서가 사장을 비위 맞추느라 애썼다. 여기까지 내장과 관련된 한국의 관용어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타 신체의 여러 부위와 관련된 관용어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슴에 못을 박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다. 이렇게 내 가슴에 못을 박고 내가 얼마나 잘 사나 한번 두고 보자. 눈치가 빠르다. 사람의 마음이나 일의 상황을 빨리 이해하고 알다. 그는 눈치가 빠르고 일을 잘해. 남의 집에서도 귀여움을 받았다. 눈치를 보다.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태도를 살피다. 부모님의 눈치를 보니 서로 다투신 게 분명했다. 등을 떠밀다. 일을 억지로 하게 하거나 부추기다. 내가 아무리 내 등을 떠밀어도 나는 그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목이 빠지게 기다리다. 몹시 안타깝게 기다리다.
명절 때마다 그녀는 오빠가 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곤 했다. 뼈 빠지다. 오래도록 고통을 참으며 있는 힘을 다하다. 그는 혼자 6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뼈 빠지는 고생을 하였다. 옆구리를 찌르다. 팔꿈치나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몰래 신호를 보내다. 숙제를 안 해온 지수는 숙제를 보여달라며 선생님 몰래 내 옆구리를 찔렀다. 이가 갈리다. 매우 분하고 화가 나서 독한 마음이 생기다. 믿었던 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 생각을 하면 정말 이가 갈린다. 이가 떨리다. 치가 떨리다. 참을 수 없이 몹시 분하거나 괴롭고 싫다.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한 생각만 하면 이가 떨린다. 치가 떨린다. 이를 갈다. 매우 분하고 화가 나서 독한 마음을 먹고 기회를 엿보다. 김 형사는 번번이 자신보다 한 발 앞서는 범인을 보며 꼭 잡겠다고 이를 갈았다. 이를 악물다.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애써 견디다. 그 시절에 우리는 이를 악물고 고된 훈련을 다 해냈지. 정말 다시 하라면 못할 거야. 허리가 휘다. 허리가 휘어지다. 어려운 일을 하느라 매우 힘들다. 아이 셋 키우기 힘드시죠? 세 아이가 모두 학교에 다니고부터는 할 일이 많아 허리가 휘어요. 여기까지 신체 여러 부위와 관련된 관용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